안녕하세요.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으신 시청 대상자는 첫 번째, 임대사업자이다. 내가 임대사업자이다. 두 번째, 일반 과세자이다. 세 번째, 임대 후에 신고서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혼자 스스로 한번 신고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결심이 서신 분들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두 번째, 이제 동영상을 듣고 나시면 결국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정도 안에서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방식대로 홈택스를 잘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작성을 하실 거고 신고 납부만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얼른 하고 나오시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이제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공무원들의 도움을 현장에서 좀 받아서 신고서를 마무리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나 방문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스스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의치 않다 보니까 미리 집에서 좀 신고서를 만들어 보시고 신고 납부만 신고함에 넣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세무서에 가셔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배우시고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렇게까지 설명은 들었는데도 다운이 안 된다거나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다거나 도대체 무슨 설명인지 모르겠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동영상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속 편하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영상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서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0년 작년 7월 25일에 신고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사례를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신고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를 2020년 하반기로 적용을 하셔서 신고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시면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루트를 적어 드릴 건데요. 블로그에 오셔서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 가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제 블로그를 넘어오실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세세 신고 안내 여기 제가 적어 드린 루트대로 클릭하고 가셔서 중간에 동영상에 보면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고서 양식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세무서에서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블로그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파일명 이름이 번호가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38호를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38 이렇게 1, 2 앞에 갑지 을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만약에 전체가 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전체 다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먼저 볼 건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시고 기본사항 이제 서울 종로구 국세 빌딩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고 계시고요. 김국세인데요. 일반 과세자이세요. 지금 부동산 임대 내역을 보니까 1층에 101호, 102호, 2층에 201호, 202호, 3층에 301호, 302호 이렇게 보증금을 받으신 것도 있고요. 월 임대료도 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 임대 내역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매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대 매출을 얻기 위해서 또 들어간 비용들이 있으신데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져 있는 이 금액이 있다라는 거 600만 원 매입가액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예정 고지세액이 지금 300만 원 미리 납부해 놓은 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해당 사례로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을 확정하셔야 되는데요. 매출을 어디에다가 확정해 주길 바라고 있냐면요.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넣으실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갑지에서
매출을 확정시켜 주길 바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거 빼고 보시면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셨잖아요. 그 세금계산서 끊어주신 거에 대한 총 합계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보시면 요 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분, 아래 하단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를 발행하신 분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는 사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래 하단 부분에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매출처 매수, 발행한 개수, 그리고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나눠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 합계를 밑에다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도 이제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3번은 합계 금액으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건 안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종로상회에서 받은 저희 임대료가 있으셔가지고 세금계산서를 6장을 발행을 해줬는데 한 건 적으시는 게 아니라 거래처별로 이렇게 같은 거래처별로 나누셔서 매수를 합치시고 합계도 금액도 합계로 적으신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갑지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개수가 좀 뒤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쉬운 말로 두 번째 장 저희가 매출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종이에다가 적을 건데 그 종이 이름이 하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갑인 거고 이게 한 장, 첫 번째 장인 거고 그 다음 조금 더 양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양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을이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 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에도 적으실 게 있으시면 한번 적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출이 확정되었잖아요. 확정된 매출이 있으시면 매출은 이제 저희가 확정을 시키는 서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고요. 그 합계표에 따라서 신고서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신고서 보시면 지금 신고서 어느 부분에 기재를 해야 하느냐 라고 보면 위쪽에 매출 쪽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다가 총 합계를 적으시는 거예요. 101호, 102호 이렇게 1층, 2층, 3층 다 합계. 내가 6개월 동안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은 임대료의 합계를 이쪽에 적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적으시고 났으면 이제 매출, 저희가 임대료로 받은 매출 확정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저희는 또 뭘 해야 하냐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가 링크 걸어드린 것 중에서 25호 서식을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노란색으로 된 부분 1번부터 3번 까지는 지금 보시면 1번부터 3번은 위에 우리 임대 건물의 소재지, 임대인 상호 이런 것들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좀 구분해서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기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5번부터 7번은 계약자별, 계약 건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호수를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 사례로 보면 1층에 101호, 102호가 있었거든요. 2층에 201호, 202호가 있었고 3층에 301호, 302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호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복잡한 사항인 경우 여러 가지 작성 예시 사례를 적어 놓았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8번 임대 면적인데요. 임대 면적도 마찬가지로 계약자별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을 적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9번하고 10번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증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다음 11번부터 13번인데요. 11번부터 13번 보시면 여기다 이제 처음에 입주하거나 퇴거, 우리 6개월 동안에 하반기 동안에 입주하거나 퇴거한 날이 있다. 그러면 입주하고 퇴거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갱신을 한 게 있다. 갱신일은 계약기간의 연장, 보증금, 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14부터 15번 보증금, 저희가 받으신 보증금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임대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증금 이자라는 걸 적으셔야 되는데요. 이 계산이 제가 볼 땐 여기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부동산 임대를 해주면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월세를 하나도 안 받고 보증금만 받은 사람한테는 아무 과세를 안 하면 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다 보니까 보증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되는 뭐 1.8% 전세금의 1.8% 정도는 이거를 우리의 이걸 매출로 볼게 이렇게 이런 제도거든요. 세법적인 측면의 논리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그냥 조금 감이 오시게 쉬운 설명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월세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니까 전세금, 이렇게 보증금 이런 형태로 받으신 분들도 최소 이자율만큼은 우리가 매출로 봐서 그 매출에 대한 10% 정도는 부가세를 부담하자라는 제 얘기인데요. 그게 저희가 세법에서 말하는 용어로 따지자면 간주임대료라는 거거든요. 네, 전 보증금으로 받으신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래서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자를 계산하시는 방법이 지금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받으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인데요. 지금 1.8%를 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 365일 중에 우리가 이제 뭐 상반기다 그러면 상반기에 해당하는 일수, 하반기다 그러면 하반기에 해당되는 일수인데요. 상반기는 6년이 아니면 181일이 나오고요. 하반기는 184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서 각 호수에서 받으신 임대보증금을 직접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하시겠다. 이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산식을 보시고 또 계산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세청에서 이렇게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라는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걸 엑셀인데요.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지금 이 자료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금액을 보증금을 넣으시고 입퇴거일을 넣으셔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마저도 정말 못하겠다 이러면 2020년 1기 기준으로 이제 만약에 20년 2기 기준도 곧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기 기준으로 임대일수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미리 계산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간주임대료 간편조견표라고 해가지고요. 보증금이 이렇게 금액만 찾아내시면 그에 해당되는 간주 임대료를 저희가 간편하게 먼저 계산을 해 놓았어요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시고, 만약에 대신 이거는 임대일수의 변동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간편 조견표라는 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주 임대료를 이제 계산을 하고 나셨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간주임대료 계산을 많이 놓치시거든요. 보통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할 때 세금 계산서 받으신 매출만 딱 신고하고 마무리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라는 게 꼭 내가 받은 보증금이 있거든. 그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은 저희가 이제 고시되는 게 있는데 그 이자율만큼은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주임대료를 이제 신고서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서에는 합계만 가집니다. 1층, 2층, 3층에 대한 모든 합계. 이게 188만 4천 얼마인데요. 그 금액을 이제 신고서에 가져다가 적는 거예요. 신고서에는 어디에다 적느냐? 당연히 매출 쪽이고요. 기타,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금액 쪽에다가 계산하신 간주 임대료를 적으시고요. 해당되는 금액의 10%만큼을 저희가 부가세를 부담하시는 거기 때문에 10%를 곱해서 계산을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매출 부분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입을 확정하셔야 되는데, 매입을 확정하실 때 보시면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아까는 매출을 확정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해서 확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라고 하는 곳에서 매입을 확정할 거예요. 저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 있으니까 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한 부가세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곧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에 적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로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받으신 게 있다라고 하면 매입처수, 매수 적으시고요. 공급가액하고 세액 나눠서 적어주신 다음에 3번에다가는 합계금액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종교 건물 관리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도 뭔가 돈을 주고 이용한 서비스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매수 한 번에 6장 적으시고 6개 다 따로따로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상호가 같은 곳이라고 하면 한 번에 6개 적으신 다음에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매입을 확정하고 나셨으면 이제 확정된 매입을 또 신고서에 기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매입 확정분에 대해서 신고서에 기재를 할 건데요. 신고서 어느 부분에 기재하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입세액 쪽에 여기 빨간색, 핑크색 박스를 쳐드린 것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 부분에다가 600만 원 하고 합계로 단 한 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하고 매입까지 지금 다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 고지세액 신고서를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예정 고지세액 신고서를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신고서상의 밑에 쪽에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예정고지세액 우리가 미리 납부하신 신고 납부하신 금액을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끔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예정고지세액을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 여기에 0을 적고 그거를 합쳐서 납부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고요. 예정고지세액 받으신 납부서가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예정고지세액은 무조건 여기다 금액을 적으셔야 되는 거고, 납부를 하셨건 안 하셨건 고지받은 금액은 적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예정고지세액 때 납부하지 않으셨던 납부서를 가지고 다시 납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한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 하시고 나시면 여기 과세표준 명세라고 그래서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주세요 라는 건데요. 보시면 저희가 아까 확정시켰던 매출액이 지금 금액이 여기 보시면 6,788만 4,822원인데요. 해당되는 금액을 아랫부분에 보시고 여기 과세표준 명세 부분에 부동산 임대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스스로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정 안 된다 그러시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실 수 있으니까 예,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